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홍어의 낭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1Q84 1부 아오마메를 이어서 읽어볼 건데요. 자,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손님 마음이에요. 운전기사는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핸들을 가볍게 톡톡 치며 말했다. 이 차에 앉아 소리 좋은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계셔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용을 써봤자 어디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로 마음을 접고 가만히 있는 수밖에요. 하지만 긴급한 볼일이 있다면 그런 비상수단도 없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오마메는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손목시계를 보고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주위의 차들을 바라보았다. 오른편에는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검정색 미쓰비시 파제로가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젊은 남자는 창문을 열고 따분한 듯 담배를 피웠다. 머리가 길고 햇볕에 탄 얼굴에 검붉은색 윈드브레이커를 입었다. 뒤쪽 짐칸에는 닳도록 사용한 지저분한 서프보드 몇 개가 쌓여 있었다. 그 앞에는 회색 사브 900이 서 있었다. 선팅한 차량이 꼭꼭 닥쳐서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매우 깔끔하게 왁스칠이 되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차체에 얼굴이 비칠 정도로. 아오마메가 탄 택시 앞에는 뒷범퍼가 우그러진 내리막 번호판에 빨간 스스키 알토가 있었다. 젊은 엄마가 핸들을 잡고 있다. 어린 아이는 심심한지 좌석 위에 올라서서 깡충거린다. 엄마가 짜증나는 얼굴로 아이를 나무라고 있었다. 아이 엄마의 입모양이 유리 너머로 읽혔다. 10분 전과 완전히 똑같은 광경이다. 10분 동안 자동차는 채 10m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아오맘에는 한동안 생각에 집중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우선순위에 따라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야나체크의 음악도 그에 맞추기라도 하듯 최종 악장에 들어서고 있었다. 아오맘에는 숄더백에서 작은 사이즈의 레이벤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그리고 지갑에선 천엔 지폐를 3장 꺼내 운전기사에게 건넸다. 여기서 내릴게요. 제가 약속에 늦을 수가 없어서요. 그녀는 말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받아들였다. 영수증은요? 아, 괜찮아요. 잔돈도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운전기사는 말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요.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네, 조심하죠. 아우맘에는 말했다. 아, 그리고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보며 말을 했다.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모든 일은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모든 일이 겉보기와는 다르다. 아오맘에는 머릿속에서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운전기사는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부터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대낮에 수도 고속도로의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일은 안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뭐 그렇겠죠. 아오마메는 대답했다. 그래서 그러한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고 나면 일상 풍경이
뭐랄까,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하세요. 현실은 언제나 단 하나뿐입니다. 아오맘에는 운전기사의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에 야나체크의 곡이 끝나고 청중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콘서트 녹음을 방송한 것이라 길고 열렬한 박수였다. 브라보! 라는 환호성도 간간히 들렸다. 미소를 머금은 지휘자가 기립한 청중을 향해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담례하는 광경이 눈에 선이 올라왔다. 그가 고개를 들고 손을 내밀어 콘서트 마스터와 악수를 하고 뒤를 돌아 양손을 들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치하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서서 깊숙이 머리를 속인다. 녹음된 박수 소리는 오래 듣고 있으면 나중에는 박수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끝없는 화성의 모래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현실은 언제나 단 하나밖에 없어요. 책의 중요한 한 구절에 밑줄을 긋듯이 운전기사는 천천히 반복했다. 물론이죠. 아오맘에는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나의 사물은 하나의 시간에, 하나의 장소에만 존재한다. 아인슈타인이 증명했다. 현실이란 한없이 냉철하고 한없이 고독한 것이다. 아오맘에는 카스테레오를 가리켰다. 정말 좋은 소리였어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곡가 이름이 뭐라고 하셨던가? 야나체크, 야나체크. 운전기사가 되풀이했다. 중요한 안무를 외우듯이. 그러고는 레버를 당겨 뒷문을 열어주었다. 조심해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면 좋겠군요. 아우맘에는 큼직한 가죽 숄더백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릴 때까지도 라디오의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녀는 10m 앞에 있는 긴급 대피 공간을 향해 고속도로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반대 차선으로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높은 하이힐 밑에서 노면이 흔들거렸다. 그것은 흔들거림이라기보단 출렁임에 가깝다. 거친 파도 위에 떠오른 항공모함 간판을 걷는 것 같다. 빨간 스즈키 알토에 탄 작은 여자애가 조수석 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입을 헤 하고 벌린 채 아오마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엄마에게 저기 저 여자 뭐해? 어디가? 라고 물어보았다. 나도 나가서 걸어갈래. 엄마 나도 밖에 나갈래. 엄마 하고 큰 소리로 집요하게 졸랐다. 아이 엄마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러고는 탓하는 듯한 시선을 아우마메에게 힐끔 던졌다. 하지만 그게 주변에서 들려온 유일한 목소리이자 눈에 띈 유일한 반응이었다. 다른 운전자들은 그저 담배를 피우고 가만히 미간을 좁히며 측벽과 차 사이를 망설임 없이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눈부신 것을 바라보듯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판단을 유보하는 듯 했다. 아무리 차가 꼼짝을 못한다 해도 수도 고속도로 위를 걸어간다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그것을 현실의 광경으로 자각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 걸어가는 사람이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차림의 젊은 여성이고 보면 더욱더 아오맘에는 턱을 당기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부로 느끼며 분명한 걸음으로 걸었다. 찰스 주르당의 밤새 킬이 노면에 메마른 소리를 내고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이미 4월에 접어들었지만 바람은 아직 차갑고 사나워질 날씨의 예감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중코 시마다의 초록색 얇은 울 정장에 베이지색 스프링 코트를 입고 검은 가죽 숄더백을 메고 있었다. 어깨 길이의 머리는 깔끔하게 커트되어 잘 손질되어 있었다. 장신구는 전혀 하지 않았다. 키 168cm, 군살은 거의 한 줌도 없고 모든 근육은 공들여 단련되었지만 그건 코트에 가려져 아무도 보지 못한다. 정면에서 가만히 얼굴을 관찰하면 좌우 귀 모양과 크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아볼 수 있다. 왼쪽 귀가 오른쪽 귀보다 훨씬 크고 모양이 비틀어져 있다. 하지만 그걸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귀는 대개 머리카락 아래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 일자로 꾹 남은 입술은 매사에 쉽게 섞여들지 않는 성격을 보여준다. 작고 갸름한 코, 약간 도드라진 광대뼈와 넓은 이마와 길고 직선적인 눈썹, 그런 성향에 저마다 한 표씩 던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정한 달걀형 얼굴이다. 저마다 취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은 미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얼굴 표정이 거의 없다라는 데에 있다. 단단히 닫힌 입술은 웬만해서는 미소 한번 짓지 않는다. 두 눈은 우수한 갑판 감시원처럼 빈틈없이 차갑다. 덕분에 그녀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선명한 인상을 남기는 일은 거의 없다. 대체로 사람들의 주의나 관심을 끄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의 얼굴 생김새보다는 오히려 표정 변화의 자연스러움이나 우아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오마메의 얼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일단 눈을 떼면은 그녀가 어떤 얼굴이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개성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지어도 세세한 부분의 특징이 왠지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교묘하게 몸을 숨기는 곤충을 닮았다. 색깔과 모습을 바꾸어 배경 속에 숨어드는 것,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것, 간단히 기억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오마메가 추구하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왔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을 찡그리며 그런 아오맘의 쿨한 얼굴의 생김새는 극적인 만큼으로 변해버린다. 얼굴 근육이 제각각의 방향으로 힘껏 당겨지고 좌우 비대칭이 극단적일 만큼 강조가 된다. 여기저기 깊은 주름이 패고 눈이 순식간에 움푹 들어가고 코와 입이 폭력적으로 틀어지고 턱은 뒤틀리고 입술은 말라올라 희고 큼직한 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마치 묶어진 끈이 끊어져 가면이 툭 하고 떨어진 것처럼 그녀는 눈 깜빡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그 엄청난 변용에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것은 거대한 익명성에서 숨을 헉 하고 삼키게 하는 심연으로 놀랄만한 도역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얼굴을 찡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다. 그녀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자기 혼자일 때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를 위협할 때뿐이었다. 긴급 대피 공간에 다다른 아오마메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비상 계단을 찾았다. 계단은 금세 눈에 띄었다. 운전기사의 말대로 계단 입구에는 허리보다 조금 높은 철책이 있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타이트한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그 철책을 뛰어넘는다는 건 적잖이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남의 눈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하이힐을 벗어 숄더백에 찔러 놓았다. 맨발로 걸으면 스타킹은 엉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아무 가게에서나 새로 사면 된다. 사람들은 그녀가 하이힐을 벗고 코트를 벗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바로 앞에 서 있던 검은 도요타 셀리카의 열린 창문으로 마이클 잭슨의 새된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왔다. 빌리진. 스트립쇼 무대에 오른 것 같네. 그녀는 생각했다. 좋아. 보고 싶으라면 보라지. 정체에 말려들어 꼼짝도 못하고 다들 어지간히 따분할 텐데.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은 안 벗어요. 오늘은 하이힐과 코트까지만. 안 됐네요. 아우맘에는 숄더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로질러 맸다. 조금 전까지 타고 있던 검은 도요타 크라운 로열 살롱이 한참 저 멀리 보였다. 오후의 태양빛을 받아 앞 유리가 유리잔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운전기사의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쪽을 보고 있을 터였다.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하세요. 현실이란 건 언제나 단 하나뿐입니다. 아오맘에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빌리진의 멜로디를 귀로 더듬으며 철책을 타넘었다. 미니스커트가 허리께까지 말려 들어 올라갔다. 알게 뭐야, 그녀는 생각했다. 아, 보고 싶으라면 얼마든 보라지. 스커트 안에 뭘 보았던 나라는 인간을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리고 날씬하고 아름다운 두 다리는 아오마메가 자신의 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었다. 철책 너머에 내려선 아오마메는 스커트 자락을 바로잡고 손에 먼지는 털고서 다시 코트를 입고 숄더백을 어깨에 걸쳤다. 선글라스의 다리를 슬쩍 밀어 올렸다. 비상계단은 눈앞에 있었다. 회색으로 도장한 철제 계단이다. 간소하고 실용적이며 철저히 기능성만을 추구한 계단. 스타킹만 신은 발에 타이트한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자가 오르내리라고 만든 건 아니다. 중코 시마다의 정장도 수도 고속도로 3호선의 비상계단을 내려갈 것을 염두에 둔 디자인은 아니다. 대형 트럭이 반대 차선을 지나가며 계단을 푸르르 흔들었다. 바람이 비명을 지르며 철골 틈새를 뚫고 지나갔다. 하지만 계단은 어쨌든 그곳에 있다. 이제 남은 건 지상에 내려갈 뿐이다. 아오마미는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강연을 마치고 연단에 선 채 청중의 질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빈 길 위에 빈틈없이 내려선 자동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훑어보았다. 자동차 행렬은 아까 그 자리에서 요만큼의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곳에 발이 묶인 채 할 일 없이 그녀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았다. 저 여자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하고 그들은 정말 의아해하고 있었다. 관심과 무관심이 부러움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의 철책 너머에 아오마메에게 쏟아졌다. 그들의 감정은 어느 한편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저울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주위에 들어워졌다. 손을 들어 질문하는 자도 없었다. 물론 질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오마메는 대답을 할 생각이 없지만 사람들은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계기를 그저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오마메는 턱을 쓱 당기고 아랫입술을 깨물고 진초록 선글라스 너머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 당신들은 분명 상상도 못할 거야. 아오마메는 입을 다문 채 그렇게 말을 건넸다. 당신들은 그곳에 발이 묶인 채 어디에도 갈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해.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게는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 해치워야 할 사명이 있어. 그러니 나는 먼저 떠나겠어. 아오맘에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해 마음껏 얼굴을 찌푸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가까스로 그런 충동을 잠재웠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 일단 얼굴을 찌푸리며 원래 표정을 회복하는 데까지 힘이 들 것이다. 아오맘에는 무언의 관중에게 등을 돌리고 발바닥에 철제의 까칠한 냉기를 느끼며 비상 계단을 신중한 걸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막 4월에 들어선 살랑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흐트리고 비뚤어진 왼쪽 귀를 이따금 드러나게 했다. 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1Q84 제1장 아오마메를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